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대한전선 오늘 정말 멋있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고점 돌파가 될 거다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나와준 겁니다. 제가 이 고점 돌파를 예측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정확한 시기도 말씀드렸죠. 특히 이 최근에 이 11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지지를 받는 이 흐름, 결국은 돌파를 만들기 위한 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드렸는지 금요일 영상 짧게 보고 오시죠. 잘 끌고 와서 지금 매일같이 수익이 증가해서 지금도 정말 좋은 수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만족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최근 특히 이 움직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럴만 해도 엄청나게 변동성을 주던 주가가 이제는 변동성이 잦아들었고, 그러면서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의 수렴을 만드는 거예요. 저점에서는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점은 높여주고, 하지만 이 직전 고점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는 작은 수렴을 현재 고점에서 만들고 있더라. 그런데 이 대기 매수세가 나오는 그 지점이 어디예요? 10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거죠. 제가 계속 보신 대로 그리고 나서 돌파가 나와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이 일진전기는 더욱더 오늘 무려 19%, 20% 올라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일진전기는 고점을 치는 종목이고 대한전선은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 일진전기가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강조를 해드렸던 건데, 그동안 계속 못 따라오던 그 수익률을 한 방에 또 대한전선을 따라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이 일진전기 역시도 문자를 싹 보내드렸던 거고,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다. 오늘 시장 단연대장은 또 이 전력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이 고점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는 좀 체감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 오늘의 고점 돌파가 과연 끝이냐? 그건 아니죠. 제가 말한 사만전자를 향해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오늘 그래서 전력주가 왜 이렇게 또 강할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올라갈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오늘도 중요한 내용 준비를 했으니까 딱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이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대한전선 저는 이제 이 상승에 대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여기저기 좀 뿌려줘가지고 제 영상을 보고 또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주포가 되고 세력이 되어서 이 오늘과 같은 급등 상승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좋아요와 댓글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설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흐름이 나오는 건데, 일단 이 대미 투자 있죠. 이 대미 투자 관련된 후보들은 오늘 시장에서도 여전히 강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주도주라고 이야기를 미리 해드렸던 거죠. 자, 시장이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중심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얘 하나로만 시장을 계속 이끌어 가기는 어렵다. 그럼 그 중간중간에 이 순환매성 테마나 종목들이 나오는데 이 흐름이 지금 이 전력주, 즉 이 에너지 쪽으로 지금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순환매는 우리가 작년 그리고 올 초에도 경험을 했죠. 삼전과 하이닉스가 빠지면 그 자금이 갔던 곳이 조방원이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게 이제 이 대미 투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주말에 이 상호 관세 관련돼 가지고 위법 판결이 났는데 그 직접적인 수혜주들 전부 이 대미 투자를 하는 기업들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전선 돌파, 즉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돼서 강세가 나와준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 봐도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선 변동성을 극심하게 보여줬지만 이 구간에서 전부 이제 개인들을 털어낸 거죠. 그 결과가 현재의 상승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라 그랬죠? 안정기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 기술적인 이야기를 많이 더 해드렸는데, 제가 이 컵앤핸들 패턴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컵을 만들 때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계속 여러분들에게도 매집을 하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 핸들을 만들 땐 뭘 합니까? 개인들을 털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재와 같이 유유히 급등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 정석 패턴이 나와준 거니까 또 이런 공부를 해두면 또 다음 종목에서 이런 패턴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자, 물론 오늘 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물론 지수가 오후장이 되면서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서 대한전선 역시도 윗꼬리를 달아줬고 뭐 종목들 살짝 윗꼬리가 달긴 했지만, 하지만 지금 얘네들의 방향성은 이런 조정으로 꺾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혹여나 조정이 깊게 발생하더라도 이때처럼 반등은 제일 빠를 겁니다. 지금 이 자금이, 이 돈의 흐름이 얘네 이 에너지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다는 거를 명백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서는 방향성이 유지가 되는 거고, 자,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제가 전력주들 항상 전체적으로 좀 짚어드리는데 전부 지금 강한 흐름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LS 일렉트릭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는 고가를 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했죠. 그때가 이 50만 원 이하 가격인데 벌써 70만 원이 간 거예요. 거기서 또 뭘 짚어드렸죠? 뭐 일진전기. 예, 일진전기도 짚어드렸고.
거기서 하나 더 짚어드렸던 게 이 가운전선까지. 왜? 주도주급 애들이 가면은 이제 점점 중소형 쪽으로 못 올라왔던 전력주들에서도 수급이 발생이 될 건데, 이 가운전선이 딱 전형적인 세력주 패턴이라고 했죠. 다른 애들이 다 돌파를 하고 나면 얘도 이제 뒤쫓아가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호발성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전력은 이미 방향성이 결정된 종목이다. 그런데 그 흐름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처음에는 뭐가 나왔어요? 전력 슈퍼사이클이라는 이 이슈를 달고 올라왔고, 지금은 뭐예요? 대미 투자에 대한 이슈를 달고 올라왔고, 호재들을 이 적절한 시기에, 이 상승하는 그 시기에 하나둘 빼먹으면서 현재 상승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앞으로도 나올 호재들, 전력도로에 대한 정부 정책 이야기 분명히 또 나올 거고요. 또 여름에 발생할 이 전력 난등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했을 때 이 올라갈 시기에 맞춰 호재는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여전히 이 상승 추세는 지속형 패턴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맥점 차트로 차트를 볼 건데, 이 차트는 제가 이 킴증권 영웅전 아시죠? 이 차트 하나로 제가 이 입상을 할 정도로 제 노하우가 다 담긴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밴드들이 지지의 역할을 해준다. 즉 이 맥점을 짚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대한전선도 차트로 보면 어때요? 제가 여기서 괜히 매집을 하자고 한 게 아니죠. 여기서도요. 대한전선뿐만이 아니라 일진전기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 매집하자. 여기도 매집을 해야 된다. 자, LX일릭도 뭐라 그랬어요? 전부 다 이 같은 라인대에서 섹터가 전체적으로 이 지지가 나온 겁니다. 이제는 이 전체적으로 이 밴드가 각도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빠지기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꼭 빠지더라도 그 자리는 뭐라고요? 매수로 활용이 되는 거지 매도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라인에서부터 이 무수한 흔들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이 밴드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홀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왜 전력주가 오늘이 가장 싸다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 이유도 이 이유 때문이에요. 밴드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전력주 큰 그림에서 뭐라 그랬죠? 대세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이 바닥 라인에서 최근에 엄청나게 강하게 갔던 종목을 하나 참고를 해보면은 이 HJ중공업이에요. 얘도 장기간 반등 없이 상당히 낙폭 구간에 있던 종목인데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특히 장기동평균 돌파를 하면서 뭐가 났어요? 2,000원짜리가 무려 34,000원이 갔습니다. 자, 대한전선 바닥 8,000원에서 이제 35,000원 올라온 거예요. 얘도 보면 장기동평균선 돌파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바닥권 대세 상승이 전환이 시작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여전히 전력주는 더 가져야 된다.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우리가 2만 원대부터 사왔던 게 벌써 52%, 58% 수익이 나고 있죠. 이런 고점권에서 돌파가 되는 라인에서 요즘엔 돌파 매매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더 가더라도 분명히 이때와 같은 그 조정에 대한 가격 조정이나 이 기간 조정에 대한 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눌림이 나오는 이런 좋은 가격대가 오면, 즉 맥점 밴드에 터치하는 그런 자리가 오면 제가 이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매수를 해보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와 함께 지금까지 잘 보유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에게는 이 밴드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홀딩을 할지, 그리고 제가 그 기다리는 과열 있죠. 그 과열이 오면 그 팔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를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여기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저장을 해 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를 할 때마다, 그리고 매도를 할 때마다 있죠. 그때 여러분들에게도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거예요.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주시면 문자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이 대한전선뿐만이 아니라 이 맥점 차트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여러 종목 좋은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가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만 보고 가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구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지금 이 지수에도 대입을 하고 그리고 종목에도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 그렇습니다. 뭐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 추세 유지의 시장이에요. 유지. 뭐 종목도 종목인데 지수도 보세요. 이렇게 밴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번 투매만 보더라도 나오더라도 오히려 밴드에 오지도 않고 급반등성이 나오는 그런 엄청난 이 유동성을 가진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투심 그리고 정부에 대한 움직임 여러 가지들이 현재도 지수의 상승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자, 매도 차트로 보더라도 아직 과열에 오려고 하면 이때 있죠, 이런 과열에 오려고 하면 아직 상방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코스피만 보더라도 6,000포인트 그 이상에 가야지 결국은 이 과열에 대한 포물선의 상승이 있죠. 이게 나와줘야지 이 과열의 신호가 나올 건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상방이 말씀드린 그 포물선이 나와줘야 됩니다. 코스닥도 보자고요. 코스닥도 이번에 과열이 왔기 때문에 제가 단기 조정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조정이 발생돼 가지고 또 상방이 열리는 구간입니다. 여전히 뭐 지수 이야기를 해드리면 보유한 종목들은 잘 가져가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끌고 간 사람이 최대 수혜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제가 매일 이렇게 뭐 지수 이야기, 뭐 종목 이야기 매일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위치마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뭐 살 업종들까지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 맥점 코치랑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